팽이를 돌리면 운동 에너지가 생기며 이는 공기 저항과 마찰로 점차 소모됩니다. 팽이가 더 오래 돌도록 새로운 에너지를 주면 어떨까요? 이 영상은 키위코의 후원으로 제작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레이저 세이버라는 분이 올린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은 거의 연구기관처럼 작동하는 모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터에는 자석이 달린 회전 디스크와 그 둘레에 12개의 코일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빨대로 바람을 불어 바퀴를 원하는 속도로 돌릴 수 있었고 모터는 영원히 도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물론 이것은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목에 거의라는 말이 붙은 것이고 결국에는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장치는 정말 흥미로운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도 직접 시도해보고 싶고 이 원리가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도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레이저 세이버의 모터에서는 42게이지 구리선을 사용했는데 이 선은 정말 얇아서 거의 사람 머리카락과 비슷한 두께이고 제 머리카락 색깔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구리선은 사람 머리카락보다 훨씬 약해서 아주 약간의 힘만 줘도 쉽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납땜할 때 꽤 재미있을 것 같네요. 코일을 만들기 위해 스풀 홀더를 제작해 계속 돌릴 필요가 없었고 3D 프린터로 코일 마운트를 출력해 드릴로 감을 수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감지 않아 다행입니다. 그래서 코일을 더 감은 후에 이 코일들을 서로 납땜해야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답답하게 씨름한 끝에 이렇게 시험용 시제품 모터를 완성했습니다. 이 모터는 자석이 부착된 디스크와 축방향 플럭스 방식으로 장착된 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로터 양쪽에 코일이 2개씩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 자석이 코일을 지나갈 때마다 완벽하게 타이밍이 맞춰진 전기 펄스가 한쪽 코일은 자석을 밀어내고 다른 한쪽 코일은 자석을 끌어당기게 만듭니다. 이 전기 펄스는 타이밍이 정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터가 반대로 돌거나 아예 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은 리드 스위치라는 작은 부품이 제어합니다. 리드 스위치는 유리 캡슐 안에 2개의 얇은 금속 막대가 들어 있습니다. 자석이 스위치 가까이에 오면 두 금속 막대가 서로 끌어당겨져 접촉하게 되고 그로 인해 회로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듯이 이 리드 스위치의 위치는 모터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좌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모터도 내가 손으로 바퀴를 돌리면 발전기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터의 입력에 커패시터를 연결했는데 볼트미터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히 방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가 손으로 모터를 돌리면 이것이 발전기처럼 작동해서 커패시터를 충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커패시터의 전압이 최고점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해보세요. 커패시터가 방전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커패시터의 전압이 이제 코일에서 생성되는 전압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패시터가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퀴를 고속으로 돌리면 커패시터가 에너지를 저장하면서 충전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발전기에서 모터로 전환되어 몇 분 동안 계속 작동합니다. 이 동일한 효과는 무거운 플라이휠과 마찰이 적은 베어링 또는 균형이 잘 잡힌 팽이만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완전히 멈췄다가 놓아주면 자동으로 다시 속도를 올려 회전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모터로 구동할 수 있는 3륜차 스타일의 차량을 설계해서 밀어서 움직였을 때 자유롭게 구르는 자동차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를 최대한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모터 자체를 앞바퀴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바퀴 축에 여러 코일을 달고 바퀴에 자석을 부착해 그 힘으로 차를 앞으로 움직이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터가 자동차를 움직이는 주된 바퀴이기 때문에 저는 프로사 XL로 출력했습니다. 공구 교환 기능 덕분에 바퀴 허브에는 단단한 PLA를, 타이어에는 유연한 TPU 소재를 사용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실제 자동차처럼 어느 정도의 접지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 동안 모든 코일을 감고 납땜했어요. 바퀴 한쪽에 6개 코일이 있습니다. 아직 바퀴 반대편에는 코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돌려서 커패시터를 충전한 다음 멈추면 테스트 모터처럼 작동은 하지만 속도도 훨씬 느리고 토크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뒤에 이 바퀴들을 달아도 이걸로는 절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벤치탑 전원 공급 장치를 연결해서 외부 전원으로 구동해도 충분한 전압을 넣으면 겨우 움직이긴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를 움직일 만큼의 토크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기어비를 적용해 자동차를 재설계하면 코일이 적게 들면서도 바퀴에 더 많은 포크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버전2 자동차 역시 3륜차 디자인이며 클라우드 CAD 프로그램 언쉐이프로 설계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며 아래 링크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12개 대신 총 8개의 코일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자동차는 더 가벼워지고 납땜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앞바퀴에서 필요한 토크를 얻기 위해 5대1 기어비를 사용했습니다. 리드 스위치를 올바른 위치에 장착하고 뒤쪽에 커패시터를 달면 자동차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할까요? 자동차를 앞으로 밀면 커패시터가 충전되고 그 다음에는 발전기에서 모터로 전환되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앞으로 몇 번 밀어서 커패시터를 충전한 다음 바닥에 내려놓고 리드 스위치를 작동시키기 위해 살짝 밀어줄 수도 있습니다. 거의 전동 폐업 자동차와 비슷하죠? 솔직히 이 자동차가 이렇게 잘 되는 게 저도 놀랍습니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모터와 뒤쪽에 아주 작은 커패시터만으로도 바퀴를 몇 번만 돌려주면 커패시터에 충전이 되고 자석으로 리드 스위치를 작동시키기 위해 살짝만 밀어주면 자동차의 전원이 쉽게 공급됩니다. 또한 이게 발전기로도 잘 작동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이 거리를 따라 밀어서 커패시터를 충전하고 다시 시작 지점에 놓고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속도는 꽤 느리지만 제가 밀어준 거리의 상당 부분을 이동합니다. 물론 전체 거리를 이동하진 않습니다. 100% 효율적이진 않지만 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기 모터 콤보를 자동차에 장착하기 전에 이번 영상의 스폰서인 키위코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많은 프로젝트는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데 도움되지만 항상 쉽게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키위코는 전문가들이 설계하고 아이들이 직접 테스트한 실습 프로젝트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크레이트들은 매달 집으로 배송될 수 있으며 9가지 다양한 라인으로 모든 연령대에게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키위코 크레이트가 있었으면 좋았고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설문점에 들르거나 특별한 도구를 사용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경험입니다. 게다가 동봉된 제작 설명서도 따라하기 아주 쉽고 함께 들어있는 매거진에는 흥미로운 정보가 가득합니다. 저처럼 키위코 크레이트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톰 스탠턴 코드를 사용하거나 kiwico.com/톰 스탠턴으로 접속하시면 첫 달 5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만약 이 자동차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해 움직인다면 발전기가 없는 자동차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자동차는 무게와 모터 자석 부분을 그대로 두어 플라이휠 역할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코일과 커패시터만이 유일한 차이입니다. 솔직히 이 자동차들이 어떻게 비교될지 전혀 모르겠지만 물리학적으로 보면 같은 속도로 밀어주면 같은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휠 자동차는 출발이 좋고 발전기가 달린 자동차는 훨씬 느립니다. 프리휠 자동차가 멈춰서고 있고 발전기가 달린 자동차가 더 멀리 갑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테스트를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커패시터가 완전히 방전됐는지 확인하세요. 모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렬로 세우세요. 그리고 프리휠 자동차가 다시 선두를 차지합니다. 발전기가 달린 자동차는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가 달린 자동차가 이깁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달린 자동차는 실험에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두 자동차를 경사로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두 자동차 모두 같은 양의 초기 위치 에너지를 가지며 모터가 달린 자동차가 경사로를 훨씬 더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출발 직전 두 자동차는 같은 중력 위치 에너지를 가집니다. 하지만 경사로를 내려가는 동안 자유롭게 구르는 자동차는 위치 에너지의 더 많은 부분을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반면 발전기가 달린 자동차는 이 에너지의 일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커패시터에 저장합니다. 전기가 생성될 때 발전기에 저항 부하가 걸린다는 사실을 쉽게 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손으로 돌리는 발전기를 아무것도 충전하지 않고 돌리면 거의 저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발전기로 커패시터나 배터리를 충전하면 돌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자동차가 경사로에서 느려지는 것도 커패시터 충전 시 저항 도화 때문입니다. 커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는 다시 운동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커패시터가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100%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이동 거리는 더 짧아집니다. 경사로 테스트에서는 코일, 자석, 커패시터를 추가해도 자유롭게 구르는 자동차와 차이가 없었는데 왜 밀기 테스트에서는 결과가 다를까요? 이 두 테스트의 주요 차이점은 각 자동차에 가해지는 힘입니다. 경사로 테스트에서는 중력 때문에 각 자동차에 일정한 힘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밀기 테스트에서는 발전기 자동차를 같은 속도로 올리려면 더 많은 힘이 듭니다. 이는 경사로 테스트를 다시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발전기 자동차는 더 가파른 경사를 내려오게 되고 두 자동차 모두 경사로를 떠날 때 같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전기 자동차가 더 멀리 가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구르는 자동차가 밀기 테스트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일정한 거리 동안 힘을 가하면 이것은 물리학에서 일을 한다고 하며 힘의 거리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두 자동차 모두 같은 속도까지 밀렸을 때 발전기 자동차는 더 큰 힘 때문에 더 많은 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커패시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유롭게 구르는 자동차는 최종 운동 에너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자동차를 가능한 한 짧은 거리에서 속도를 올리면 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발전기 자동차는 커패시터를 충분히 충전하지 못해서 경주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성주행 자동차는 따라올 수 없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펠티어 패드로 휴대용 쿨러에 자주 사용됩니다. 전원이 공급되면 한쪽은 뜨거워지고 다른 한쪽은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도 작동해서 한쪽에 열을 가하고 다른 한쪽을 방열판으로 식혀주면 전기가 생성됩니다. 제 친구이자 유튜버 샘 바쿠가 펠티어 패드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해서 테스트용 프로토타입을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패드들은 전력이 너무 적어 대부분의 시중에서 파는 모터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하가 없을 때 펠티어 패드는 약 1에서 1.4V가 나옵니다. 이제 손가락으로 만지기엔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저항이 있으니 이제 부하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잡기 쉬워졌지만 지금은 약 0.32V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 계산에 따르면 이건 약 0.065W, 즉 약 65mW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 계산이 맞다면 이 발전기 자동차는 약 20mW만으로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자동차가 양초로 움직이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걸 위해서 입력 전압이 낮기 때문에 코일을 특별히 감아야 해서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체 뒤쪽에 양초를 올려놓을 수 있는 플랫폼도 설계했습니다. 펠티어 패드는 철사 거치대 위에 올려 3D 프린트가 녹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양초에 불을 붙였으니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닐 수도 있죠. 방열판을 더 식히려고 얼음을 추가해 전력을 더 얻어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작동하고 있지만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로 몇 개의 양초 심지를 구해서 더 많은 열을 내기 위해 맞춤형 3심지 양초를 만들고 왁스를 녹이기 위해 열풍기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열이 3배로 늘어나고 지붕에 얼음을 올리면 전력이 충분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 영상은 효율적인 발전기와 모터가 장착되어 현대 전기차의 회생제동처럼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자동차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소와 얼음 동력이 결합된 전기 하이브리드 장치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